안녕하세요. 허브증권 방송의 차우영 이사입니다. 꾸준하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강의 자료는 홈페이지에 정리해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 기초 강의 33강입니다. 이평선은 투자 심리의 기준이다 라는 걸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평선은 특정 거래일수에 대한 평균 주가를 곡선의 형태로 차트에 표시한 겁니다. 5일선은 거래일수 5일 동안 평균 주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은 일주일 동안 투자자들이 거래한 평균 단가라고 의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은 특정 거래 일주일 평균 주가고요,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통상 주가가 이평선 위에 올라선다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의 안정, 반면에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1선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면 한 달간 거래한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보다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을 경우 투자자의 평균 단가보다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언제 손절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뜻이 뭐냐면은 20일 이평선이라는 것은 20일 동안 형성됐던 평균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주가가 여기에 위에 있다고 하면은 내 평균 단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구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는 반면에 21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밑에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가격대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주가가 여기 있다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언제 물량을 털면서 손절을 할지 모릅니다. 한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투자자들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급락으로 다시 추가적인 하락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이평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로 회복이 안 되고 이평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면서 내려간다면은 그 물량은 매도를 못하고 물린 투자자들의 물량에 의해서 저항대, 즉 매물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물량이 쌓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노란색이 21선인데 21선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물량들이 여기에 지금 계속 쌓여 있는 상태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물량의 매물대에 맞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폭이 커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기다릴 것인가 또는 손절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극도의 공포감으로 마지막에 이르러서 바닥에서 투매하는 현상이 종종 나오죠. 단 심리적으로 지쳐 개인 투자들이 손절을 했을 때가 주가의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거를 먼저 모나미라는 종목입니다. 모나미.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 거를 생각을 했으나 지지하지 못하고 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21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지만은 바로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강력하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터져주면서 21선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이제 추세를 전환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워낙 여기서부터 물려있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적으로 돌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단 근처까지 왔지만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걸 보고 기다리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반등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죠.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합니다. 여기서 추세를 전환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밀리고 또 밀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개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면은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죠.
이평선은 곧 매물대고요. 매물대는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 되겠고요. 단기 투자 심리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평선 위에는 주가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아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평선은 곧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거고 이 때문에 지지선이자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1선은 노란색인데 이때 주가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면 주가도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때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올라가서 지지할 것 같으면서도 지지를 못하고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돌파했는데 또 다시 밀리는 부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고, 여기는 손절을 갈등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쌓여 있다. 다시 한번요.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절을 갈등하면서 지지를 해줄 거고 이렇게 돌릴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자리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손절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겠죠. 손절 결정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은 그 주가의 바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후로 쭉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 위에 주가가 쭉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떨어질 때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 이게 여기를 돌파를 할 것인지 떨어지고 맞을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손절을 갈등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 이미 주가가 시작하는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지선이 있고 이런 가격대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형태에 따라서 지지 라인은 완전히 추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손절을 감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바닥으로 찍고 다시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손절은 여기에서 하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절하는 방법, 매수 매도하는 방법, 심리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는 방법, 중급과 고급반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차츰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기초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평선 위는 심리적인 안정 상태, 이평선 아래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이 정도까지만 1차원적인 내용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증권 방송에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찍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